4조도 지금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새로운 개념 또 다중 기준선을 통해서 골든크로스 개념 적용하셔가지고 검색시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주셔서 성과 검증도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네요. 마지막 5조. 네, 5조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카페 5조에 있는 검색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검색식이나 일목균형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무지했는데 이번 모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저희 조에서 준비한 거는 시세가 좋은데 좋은 시세 안에서 눌림을 주는 쪽으로 한번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꽉꽉님이 주신 아이디어 통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컨셉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선행 스팬 1, 2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120, 240 위에 정배열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8%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을 주로 찾았고, 그런데 이 주가가 눌림을 어떻게 찾느냐를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주가가 기준선과 근접해 있을 때 노리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2월 14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캡처해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제 방금 책전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최고 수익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매매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상승을 주었고 거래량 없이 눌림을 준다는 거는 아직 조정 기간이기에 언제 이게 오를지 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이게 무조건 오른다를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컨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5조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검색식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나나빠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가 선행 스팬 1, 2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구름대 위에 있다는 소리죠, 그죠? 구름대가 역별이든 정별이든 선행 스팬 1, 2의 그 위치에 관련 없이 어쨌든 2개 이상 어떤 구름이든 간에 그 위에 있어야 된다, 그죠? 돌파가 돼 있고 120, 240이 정배열일 때, 그죠? 저는 240만 보기 때문에 이 정배열 역배열을 크게 상관은 안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그냥 1년 평균 가격을 한 번에 뚫어 올린 게 아니라 6개월의 평균도 뚫어 올려 있고 그리고 1년의 평균도 뚫어 올려 있다. 꾸준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정배열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8% 이상의 주가 상승. 8%라고 하는 거는 혹시 잡았던 기준이 있으실까요? 왜 8%인지? 그 8%의 기준은 딱히는 없고요. 그냥 이벤트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처음 이제 준비할 때는 계속해서 뭔가 당장의 이벤트가 발생한 타이밍, 그리고 나서는 더 상승할 거를 바라봤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또 리스크가 조금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앞전에 이벤트가 있었던 거. 왜냐하면 이미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동평균선도 높은 위치에 있고 구름대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상승률을 낸 거는 찾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8%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에 8%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름대를 돌파하기 전에 8% 상승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20, 240이 정배열이니까 120일 아래에서 8% 상승했었던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위치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상태로 8%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8% 정도 상승했다는 게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수급이 한번 들어와서 주가를 한번 상승을 해줬다. 하지만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큼 엄청난 상승은 아니고 어쨌든 8% 정도 상승을 시켰다는 말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서 가격을 움직였다. 그 흔적이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주가가 이제 기준선과 근접해 있을 때를 노리는, 다시 말해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눌림을 주는 자리를 생각하면서 검색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적어주신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선행스팬과 기준선이라 함은 결국 주가의 지지와 저항의 자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지 자리를 뚫고 내려간다면 또 다른 지지를 만날 것이고, 그것을 또 뚫고 내려가다 보면 또 다른 지지를 찾아 나가겠죠. 하지만 그 지지를 버티고 일어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반대로 위의 저항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다를 포인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저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항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고, 저항을 뚫는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지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지지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지지점이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이 저항으로 바뀌죠.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서 하방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지지점을 찾는다. 그 뒤에 다시 올라간다. 4등분선, 기준선, 그리고 전고점, 전저점 다 모든 게 포함되는 개념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술적 분석은 지지저항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어느 지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자기만의 지표들을 가지고 있죠. 그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딱 여기 써주셨던 딱 이거예요. 뚫고 내려가는 거. 지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뚫고 내려간다면 대응하고, 주가가 저항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면 그 주가가 과연 그 저항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저항에 맞아서 내려올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 자기만의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지저항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상 변경은 마찬가지로 리을자로 놓겠습니다. 자, 주가 범위는 1,000원 이상. 주가, 그리고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비교일까요? 자, 주가가 선행스팬 1보다 크다. 주가, 그리고 선행스팬 2보다 크다. 주가, 그죠? 그리고 일목균형표 근접률, 저가가 기준선 근접률 1% 이내. 주가, 그리고 고가가 기준선 근접률 1% 이내. 주가, 그리고 시가 기준선 근접률 1% 이내. 주가. 이평 추세. 영봉정 기준 종가 120평, 상승 추세 유지 1회 이상. 주가, 그리고 240 상승 추세 유지 1회. 주가, 그리고 일목균형 비교해서 주가가 기준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주가. 마지막 기간 내 등락률, 영봉전 기준 26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상승 1회 이상. 주가. 자,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에서요, 지표를 다시 한번 정렬하고, 자, FGH를 묶고요, 5월로 바꿉니다. FGH는 고가 시가, 혹시 이게 맞을까요? 잠시만요. 요게 지금 A, B, D, F니까 요게 이제 지표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D, F니까 FGH 일목균형표 저가 고가 시가가 1% 이내를 묶으셨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저가 고가 시가는 EFG예요. 그래서 EFG를 묶으시면 돼요. EFG를 묶고 5월로 바꾸고, 그리고 없죠? 다음에 다 엔드예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26 기준선에 근접한 거예요. 그 시고저가 근접률 다 1% 이내, 그 셋 중에 아무거나 1% 이내로 근접했을 때 나한테 보여줘 라는 거죠. 결국에 보여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밑에 주가가 기준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기준선이랑 똑같거나 마지막에는 올라가 줘야 돼. 시고저가 왔다 갔다 거려도 상관없지만 1% 이내에서 왔다 갔다 거려도 상관없지만 대신에 끝났을 때 기준선 위에서 끝나줘야 돼 이거죠. 그리고 선행스팬 1, 2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구름대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승 추세 240, 120. 근데 요게 지금 정배열 이걸로 가능할까요? 꽉꽉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꽉꽉님? 것 같습니다. 네, 꽉꽉님 있으신가요 지금? 예, 원닥자입니다. 네, 원작자님. 예. 제가 만들 때는 정배열 개념이 없고요. 그냥 121선하고 241선이 상승 추세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배열 개념을 일단 제외를 하시고 나중에 이것까지 반영해서 비교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조금 아까 넣었던 정배열은 뺄게요. 빼고 원래 여기 있던 대로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다시 정렬하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건식 저장을, 검색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꽉꽉님. 기준선 눌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준선 눌림. 오케이, 됐습니다. 자,
성과 검증을 이 밑에서 해주셨어요. 일주일씩 이렇게 해주셨어요. 3월 달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선 눌림 3월 7일 성과 검증. 자, 롯데 칠성. 자, 일목균형으로 또 바꿔봅시다. 구름대 나왔죠, 그죠? 3월 17일로 다시 가고요. 3월 7일이죠. 네, 구름대 위에 있고요, 그죠? 구름대 위에 있고, 그리고 시고저 중에 1% 근접이니까 근접이죠? 네, 저점이 근접이고 종가가 아마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기준선이랑. 자, 한번 볼게요. 자, 종가가 151500, 기준선이 151500 동일하죠? 네, 그래서 됩니다. 그리고 120과 240 상승 추세죠. 주가 기준선보다 같거나 같다. 아까 말씀드렸고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상승이 지금 26봉 이내죠. 26봉. 많이 있었죠. 그죠? 이 친구들 9% 상승 하나밖에 없었구나. 자, 요거 있었습니다. 네, 10% 여기까지 2개 정도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매수를 감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4만 주인데요. 거래량이 4만 주인데 사실은 담기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가격을 보시면 또 담을 수 있어요. 15만 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아도 그 가격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날은 4% 정도 하락을 했지만 꼬리를 달고 올라와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상승을 해서 수익이 6%, 8% 조금 더 가보면 상승 굉장히 많이 했네요. 롯데칠성. 일단은 23%까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3월 7일 기준이고요. 3월 7일 기준 기준선의 저가가 닿았고요. 그리고 기준선보다 위에서 끝나셨고요. 이평선 상승 추세, 종가 1,000원 이상, 시총 3,000억, 그리고 구름대 위에 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8% 이상 상승, 8% 이게 10% 상승했고요. 7%, 3% 요거 상승했기 때문에 기준선을 맞닿았을 때 음봉이어도 일단은 매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한번 올라와 줬네요. 여기서 약간 2% 정도 상승을 해줬었고 아직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횡보 중이다.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저점. 그리고 나서 여기 물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치고 살짝 올리면 또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일 많이 떴네. 일단은 몇 가지만 볼게요. 여기 제 상위 매매랑 약간 비슷해요. 저는 좀 상위 부분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부분 쪽에서 뜬다면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한 번이라도 시세를 조금이라도 줬을 때 저는 좀 대시세를 주는 거를 좀 찾는 반면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상한가 갔다가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아까 롯데칠성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 대시세를 주는 거 말고도 어쨌든 이슈가 있어서 수급이 한번 들어왔던 종목의 기준선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240 상위 종목에서 2차 매수로 기준선 매매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포괄적인 그거를 포함해서 아랫부분에서도 지금 기준선 매매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슈팅을 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음봉을 띄우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검색식에서는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봉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슈팅을 주는 이런 형태 굉장히 큰 만약에 갖고 있었다. 물론 안 갖고 있었겠지만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제대로 잡은 거죠. 그죠? 완벽한 저점을 잡은 거죠. 여기서는 심지어 종가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잡은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수익이 아니라고 하는 인터플렉스 아까 전에 나왔던 거죠. 다시 나왔었고 파세코 한번 볼게요. 자, 파세코는 3월 8일이고요. 이날이죠. 3월 8일.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하는 기준선 매매랑 다르죠.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느껴지죠. 조금 아까까지 나왔던 종목들은 그래도 기준선을 맞닿은 종목들인데 지금 이 종목은 여기가 1% 이내 근접하고 올라가 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상승 가능했고요. 구름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저기 시총 3,000억이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보면 수익권으로 올라서주는 모습.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눌릴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야 돼요. 기준선 이렇게 찍어줄 때. 그죠? 만약에 제 기준선 매수 대상으로 보면 여기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겠죠. 여기 1차, 여기 2차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게 사실상 정말로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아까 전에 제일연마 요거 보셨듯이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봉으로 찍고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연구를 해볼 만한 게 제 상위 매매에서 기준선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기준선을 닿지 않고 이 부분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개념이 잘 안 잡혔는데 한번 해보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준선까지 안 내려오고 치고 올리는 종목들을 과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날 좀 그 눌림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이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다른 날짜를 한번 볼게요. 다른 것들은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죠. 그죠?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고 자 15일 3개 아유 다 잘 났네. 자, 흥하해운 15일 3월 15일 자 여기 기준선 저가랑 종가에서 만났죠. 기준선 만났고 앞쪽에서 지금 거래량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했지만 슈팅을 살짝 한번 줬죠. 이게 지금 기준선 매매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기준선은 눌림이에요. 눌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눌린 다음에 이게 바로 슈팅을 줄 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눌림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눌림에서 돌려주는 물량이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 그게 지금 물량이 한 번 더 들어온 거고요. 그죠? 한 번 더 들어온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물량을 시작으로 해서 한 번 더 치고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흥하용 같은 경우는 뭐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쭉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240 찍고 나서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면서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의 차트의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상에 내가 매수를 하는 거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놓고 계시는 게 좋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크네요. 8%.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제 중간에 못 보고 있으면 못 파는데 걸어놔야죠. 자동 매매로 걸어놓으면은 3에서 5% 충분히 수익을 12일이니까 2주 정도 걸린 거예요. 2주 정도에서 5% 수익은 굉장히 좋은 거죠. 검색식 괜찮은데요. 그죠? 대덕전자 RS오또 요거 50%짜리 한번 볼까요? 어디서 잡았어야 되는지 3월 15일 날. 자, 여기서 잡습니다. 8% 이상 상승, 12%, 22% 상승이고요. 그리고 정배열이고 상승 추세고요. 그리고 기준선을 일단 맞닿았으니까 요거는 뜰 거고요. 그죠? 그리고 구름대가 아슬아슬하게 위에 있네요. 그죠? 선행 1, 2가 아슬아슬하게 이제 교차 지점이었어요. 교차 지점 해서 여기가 딱 떴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수익을 줬네요. 그죠? 4% 수익 주고 그 다음날 또 주고 상한가를 한번 맞았네요. 그죠? 상한가를. 물론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주고 11%죠. 11% 줬으면은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11% 정도 줬기 때문에 이 양봉에서 매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놓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이게 이러다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양날의 검입니다. 주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놓쳤다고 배합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매매하실 때 내가 일찍 팔았다고 막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일찍 팔아서 아쉬우면 다음에는 안 팔게 돼요. 다음에 내가 안 팔아야지. 저번에 너무 일찍 팔았잖아. 상한가를 못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안 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산 종목은 상한가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내가 산 종목은 폭락합니다.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그때 팔 거리라는 또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 팔 걸.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그때 안 팔 걸보다 그때 팔 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는 요거 상승 내가 판 거 상한가 같다. 저는 전혀 신경 안 쓰죠. 저 진짜 신경 안 써요. 물론 조금 배는 아프지만 그러고 말아요.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너무 일찍 팔았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지. 다음에는 버텨봐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5%도 많아요. 사실 스윙 투자에서 5%는 막 적게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5%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일 매매 단타에서 5%면 거의 완전 성공한 거죠. 논한 거죠.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고 상한가 간 종목을 내가 미리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야, 역시 내가 보는 눈은 있구나. 상한가 간 종목을 골라냈네. 물론 내가 먹지 못했지만 다음에 좀 운이 좋으면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환희하늘님이 있으시잖아요. 환희하늘님은 종가 매매 계속해서 무조건 2%에 자르시는데 다음날 갭상승해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9%짜리 막 이런 거. 그러면 시초가에 팔리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대박 내시는 거야. 꾸준하게 2%씩 먹다가 시초가에 대박 터지는 거 하나씩 걸리는 거죠. 그렇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3월달 누적 수익률이 21%라고 하시잖아요. 종가 매매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그 매매하실 때 요게 떠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떠서. 이거는 운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으로. 그리고 이거를 중간에 이게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꽉 찬 양봉이지만 중간에 막 오르락내리락 난리 났겠죠. 이러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쭉 치고 올렸고 상가 갔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5% 10%에서 이거 팔리잖아요. 팔린 다음에 상가 가요 그날. 그래도 그러려니 해요 저는.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하시려면 여기에 1위 1비 하시면 다음엔 절대 못해요. 몰빵 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종목은 쿨하게 보내주시고 급상승해서 딱 팔리는 종목들 있으면은 완전 운이 좋은 거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되게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3월 5조의 기준선 눌림까지 다 봤어요. 이번에는 각각의 조원분들 그리고 조장분들 특히 수고하셨고요. 4개 5개죠 총. 2조에서 이제 안전매매 1, 2가 나왔기 때문에 총 5개가 지금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3월에 장이 조금 안정세가 됐고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라서 제가 3월달 걸 지금 한번 검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공률 그리고 조별로 작년 장이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하락일 때 이때도 한번 검증을 해보셨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난 성과들을 많이 거두시고 실투수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각 조원분들 있죠. 각 조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각자 조에서 만드신 그 검색식에 굉장히 애정이 가시겠지만 다른 조에서 만드신 종목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5개를 비교를 몇 달 동안 해보시고요. 하나 정도 남기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다 해도 상관없지만 승률이 더 좋은 쪽으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계좌가 그죠? 내 계좌가 불어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조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다른 조가 어떻게 만들었고 다른 조의 성과가 너무 좋다. 우리가 만든 거는 정말 아쉽지만 꾸준히 연구를 해가면서 다듬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성과가 좋은 쪽으로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일목균형표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고 또 성과가 많이 또 있으셨어요. 한 달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실투스는 주말 아니고요. 수요일 저녁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다시 한번 실투스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 실투스는 엘리어트 파동 시골 의사분이 열혈 강의를 또 해주신 게 유튜브에 있어서 그걸 또 제가 재편집해가지고 딱 그 부분만 딱딱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스터디할 부분만 그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우선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파동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이 파동 이론을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 지금 240일 하위 그리고 상위 돌파 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볼 거고요. 검색식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번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거를 한번 생각 중입니다.